안녕하세요. 투자의 올바른 방법론을 찾아 헤매는 메소드 투자 TV입니다. 지난주에 메소드가 아주 정확히 예측했듯이 코스피가 등락을 거듭하면서 전고점을 뚫고 4,300을 넘었습니다. 아마 4,800 지수를 향한 등정을 시작한 새해 첫날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삼성전자가 1등 공신이었죠. 이 주식이 하루에 7% 넘게 오르다니 주식시장을 오랫동안 관찰해온 메소드로서도 거의 본 적이 없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이건 정말로 미친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이런 로켓티어 가격이 나올 수 있는 거지요. 하지만 그 미친 실적이 지금 미친 주가 상승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메소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주식 시장에서 제일 무서운 게 바로 선반영이니까요. 고객 예탁금이 다시 87조를 넘어서 과거의 고점을 갱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들 돈 싸들고 주식시장으로 온다는 거지요. 앞으로 코스피가 고점을 계속해서 갱신할 때마다 고객 예탁금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90조, 100조 이렇게까지 늘어나겠지요. 그럼 뭐다? 그 다음은 증권주 폭등이다. 증권주. 이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 이미 많이 했으니까 반복은 그만하고요. 오늘은 현대모비스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메소드가 새해에 매우 좋게 보고 있는 업종 3인방이 있는데 바로 반도체, 증권주, 자동차인데요. 반도체와 증권주는 평소에 얘기를 많이 했지요. 자동차는 뭐냐? 자동차라고 쓰고 로봇이라고 읽는 거죠. 로봇. 근데 로봇 주식은 죄다 겁나 비싼데 자동차는 싼 로봇 주식인 거예요. 싼 로봇 주식. 말이 안 되잖아. 로봇 주식인데 싸다니. 그렇죠. 당연히 이건 시장이 의심하고 있고 가격 반영이 레깅된 상태인 거죠. 메소드는 그렇게 생각해요. 메소드는 2025년이 한국 반도체 리레이팅의 해였다면 의심하다가 리레이팅 한 거야. 2026년은 한국 로봇 리레이팅 해가 될 것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여기서 로봇이 바로 자동차예요. 올해 이제 2026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반도체는 실적 피크에 관한 우려, 쨍쨍하던 여름이 가고 이게 기온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먹구름이 슥 하고 다가오는 그런 구조이지만 자동차주는 로봇, 피지컬 AI 이런 꿈과 모멘텀이 너무나 커서 아주 신선한 시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럼 현대모비스의 투자 포인트는 뭐냐? 간단해요. 별거 없어요. 첫째, 실적이 꾸준히 우상향되고 있는 저평가 주식이다. 둘째, 대형주 중에 로봇 모멘텀, 피지컬 AI 모멘텀을 강력하게 탑재한 주식이다. 셋째,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되어서 오너가 반드시
매수해야 하는 주식이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실적부터 볼까요? 자, 이건 삼성증권 자료인데요. 현대모비스의 매출액은 2024년 57조, 2025년 61조, 2026년 66조, 2027년 70조, 이렇게 매년 우상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을 볼까요? 영업이익도 2024년에 3조, 2025년에 3조 4천억, 2026년에 4조, 2027년에 4조 5천억으로 역시 우상향합니다. 모비스는 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특이한 구조입니다. 이게 관계회사 지분법 이익이 잡혀서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서 모비스의 관계회사는 현대차, 기아차죠. 모비스가 현대차 지분을 21%를 갖고 있고, 현대차는 기아차 지분 33%를 갖고 있으니까 이 기업들의 장부상 이익이 직간접적으로 모비스의 순이익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지분을 소유한 만큼 배당도 많이 받고 있지요. 순이익은 그냥 숫자지만 배당은 진짜 현금이니까. 물론 이제 기아차가 모비스 지분을 17%를 갖고 있어서 이 전체 그룹이 순환 출자 구조가 되어 있고요. 요거는 나중에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현대모비스는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PER은 7에서 8 정도, PBR은 0.6에서 0.7 정도로 저평가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ROE가 낮아. 얘는 그 이유는 완성차 회사보다 차 부품 회사가 일반적으로 그 제품의 마진이 작다고 하네요. 최근에 전기차 쪽이 잘 안 되어서 전기차 부품 그쪽 실적이 좋지 않고요. 하지만 이쪽이 또 회복이 되면 전체 실적에 도움이 되겠지요. 자, 이 차트는 모비스의 실적을 그래프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SK증권의 자료인데 딱 봐도 매출이 계속 오르고 있지요. 그리고 이 영업이익률도 최근에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 참으로 건실한 회사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현대모비스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완성차 회사인 현대기아가 잘 나가고 있기 때문이겠죠. 자, 이 그림은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차의 시장 점유율과 현대차 시총 크기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이 회색 부분이 시장 점유율이에요. 마켓 쉐어. 계속 커지고 있죠.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빨간색 선인 시가총액도 오르고 있어요. 현대차가 이렇게 미국에서 잘 팔리고 있으니까 그 부품 회사이면서 AS 업체인 현대모비스도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좋아. 자, 그 다음 투자 포인트. 바로 로봇과 피지컬 AI. 현대모비스는 현대차 그룹에서 자율주행과 로봇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공장에서 사람 대신 일할 로봇의 액추에이터를 개발하고 있고, 나중에는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왼쪽 그림은 현대모비스의 전통적인 분야인 자동차 부품 단가와 앞으로 생산할 로봇 부품 단가를 비교한 차트입니다.
정말 로봇 쪽이 비교가 안 되게 비교 불가로 비싸죠. 5배, 10배 비쌉니다. 로봇 쪽으로 나갈수록 돈을 더 잘 벌게 되는 것이다는 그런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있는 차트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기존 자동차 시장과 비교한 로봇 시장 크기입니다. 2050년, 참, 2050년. 금방 오겠지 뭐. 2050년의 로봇 시장은 2025년 자동차 시장의 10배라는군요. 그러면 2050년까지 장기 투자해야 한다는 소린가? 물론 주가는 그렇지 않겠죠. 얼마 동안 막 엄청 해먹고 또 몇 년 개고생하고 또 다시 스물스물 올라가서 전고점 돌파하고 뭐 그런 걸 또 반복하겠지요. K중시 알잖아. K중시. 자, 이렇게 실적 숫자로는 지금 하나도 안 찍히지만 미래 전망은 아주 막 메가톤급인 그런 서사를 가졌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아주 견조하게 잘 나가고 있죠. 현대모비스가. 꼭 그 작년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는 것 같아. 자, 이 차트는 현대모비스의 장기 주가 차트인데요. 이 모멘텀을 한번 딱 받으면 이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저 이제 옛날 차트 2009년부터 시작된 소위 차, 화, 정 장세에서 모비스는 5만원에서 41만원까지 갔습니다. 차화정이 자동차, 화학, 정유 이런 것들이 주도주가 되어서 미친 듯이 가던 장세였어요. 메소드는 그때 막 주식을 안 하고 있었고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어쨌든 그때 현대모비스가 바닥에서 8배가 오른 거야. 5만원에서 40만원까지. 지금 주가가 37만원도 안 되잖아. 이제 로봇 모멘텀을 등에 업고 그 옛날 역사적 고점을 뚫으려고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이 차트는 현대모비스가 얼마나 착실하게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지요. 그냥 무늬만 뭐 로봇 주행인가 뭐 자율주행인가 뭐 그런 게 아니고 저렇게 많은 돈을 실제 연구에 투입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 연구 인력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박사급 인력들이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저 연구가 뭐 꼭 로봇이나 자율주행만 하는 건 아니고 뭐 전통적인 업무도 더 많이 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저렇게 돈과 인력을 쏟아붓고 있다는 건 뭔가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좋아. 좋아. 자, 현대모비스의 마지막 투자 포인트. 이게 제일 재밌는 건데.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현대모비스가 그 지주회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점입니다. 자, 이 그림은 10년 전 그림이라서 구체적인 숫자는 지금과는 조금 다르죠. 근데 어쨌든 기본 얼개는 똑같습니다. 현대모비스가 현대차를 지배하고 있어. 그리고 현대차가 기아차를 지배하고 있고, 그런데 기아차가 다시 모비스를 지배해. 이 사실상 현대모비스가 지주사인데 문제는 정의선 부회장이 모비스 지분을 너무 적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적냐고? 미친 듯이 적어, 미친 듯이. 이 표를 보면요, 정의선 지분이 0.33%야. 3.3%가 아니고 뭐 잘못 읽은 거 아닌가? 다시 눈을 좀
0.33% 맞는데? 헐. 아버지 정몽구 회장 지분이 7.5%야. 그런데 회장님이 연세가 많으셔.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지. 정의선 씨한테. 결론은 정의선 씨가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빨리 모비스 지분을 최대한 많이 취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현실이야. 시간이 정의선 씨 편이 아닌 거죠. 시간은 현대 모비스 주주들의 편이에요. 한 10년 전에 정의선 부회장이 그 글로비스 주식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글로비스하고 현대 모비스를 합병해서 옛날에 이재용이가 했던 것처럼 주주들 물먹이고 지가 다 해먹으려고 하다가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반대해서 무산되었죠. 결국은 엘리엇이 나중에는 패배해서 물러났지만 어쨌든 정의선은 지금 이거를 해결을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해결을 해야 돼. 현대차가 지금 배당 정책이 굿이잖아요. 굿. 지금 이렇게 배당 정책이 훌륭한 것도 이런 행동주의 공격의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 좀 달래야 되거든. 제2의 엘리엇, 제3의 엘리엇 놈들을. 메소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의선 부회장이 어떤 방식으로든 하든 간에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상장을 하든 글로비스 주식을 팔든 아니면 또 다른 합병 계획을 세우든 어쨌든 그 사람은 현대 모비스 주식이 필요해. 그것도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나도 현대 모비스 주식을 사놓자. 그리고 외국의 행동주의 세력이 다시 안 올 것 같나? 안 올 수도 있지. 그런데 올 수도 있지. 만약에 오면 어떻게 할 거야? 이제는 상법까지 개정됐어. 십자군이 온다니까. 그날은 도둑처럼 온다니까. 만에 하나 십자군 오면은 현대 모비스 미친 듯이 폭등이지.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러 숫자만 놓고 보면요, 현대 모비스가 현대차나 기아차보다 투자 대상으로 별로 좋을 게 없어요. 열등해요. 실적이 더 좋은 것도 아니야. 제품 마진이 더 좋은 것도 아니야. 배당이 더 좋은 것도 아니야. 그런데 모비스에는 로봇 성장 스토리가 있어요. 모비스에는 그룹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은 꽤 괜찮은 투자이고 또 괜찮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메소드가 생각할 때 이 현대 모비스가 41만 원 역사적 고점을 뚫는 것은 시간 문제고요. 피지컬 AI 광풍을 타고 20만 원 바닥에서 40만 원 가듯이 40만 원에서 60만 원 갈 수 있지 않을까? 광풍을 타면 60만 원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보수적인 목표가는 그 절반인 50만 원으로 삼으면 되겠구나. 이게 뭔 주묵구구식 목표가 설정이냐고? 내 마음이지 뭐. 자, 마지막으로 메소드의 계좌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메소드는 이번 주에 코스피 상승에 힘입어 전체 계좌가 계좌 평가액이 7천을 넘어섰고요. 평가 수익도 1,200만 원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삼성전자 덕분인데 보유 수량이 너무 적어서 좀 아쉽군요. 아내가 드디어 저희 아내가 저의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말하길 제 주식 실력이 뛰어난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나쁘지 않게 잘하는 정도? 그 정도는 되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도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